역사, 사회, 종교, 문화. 사비트르님. 그 다음에 소박사, 국토전략, 무어나세바, 블랙핑크, 불꽃받침, 깨봉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에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국립진주박물관 입지의 추억.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입질의 추억. 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다금바리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점주우럭이라는 게 있네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언제 나도 이런 거 먹어보나 먹고 싶네요. 다금바리도 못 먹어봤어요. 저는 비싼 회는 못 먹어봤어요. 저런 거 맛이 어떤지 한번 먹고 싶네요. 저는 맨날 회 좋아한다고 해서 뭐 먹는 게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민어회 같은 건 먹은 적 없고 맨날 먹는 게 광어, 우럭. 제일 싸잖아. 그리고 농어도 먹어봤고 도다리, 농어, 도다리, 돔, 뭐 똑같죠. 뭐 그리고 방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방어는 저한테 잘 안 맞고. 어쨌든 입질의 추억. 이 방면에서 거의 백종원급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한국청 변호사 시작. 난 꼭 성공할 거야. 홍수환 정신 하면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주국립박물관. 이게 보세요. 이게 78%의 국민이에요. 나라가 강하지 못하면 반정 위당 무능부패했던 인조나 광해군 따위들이 나라를 망치면 이 꼴이 납니다. 광해군 따위 같은 무능부패한 인조도 마찬가지죠. 일단 소박사 엘니뇨 설명을 했죠. 다음 주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저기압은 대기의 호수고 전선은 대기의 강이다. 나 이렇게 저기압과 전선, 장마전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못 봤어요. 그래서 수박사 엘니뇨 아니냐를 또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정리의 민족이죠. 한국인들이 이런 거 정리 잘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왜 일어나냐? 물 때문이잖아요. 비열이 제일 높은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 변화를 가장 약화시키는 게 뭐다? 물 때문이죠. 물. 지구에 바다가 없다면, 지구에 물이 없다면 금성이나 화성처럼 됐겠죠. 이 물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라니냐 엘니뇨 왜 일어나냐? 태양 때문이겠죠. 태양이 원인. 흑점 주기에 따라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흑점 주기가 보통 11년이지만 대주기가 있어요. 대주기. 그 대주기에 따라서 그 흑점이 반드시 원인은 아니지만 무언가 태양풍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구의 대류가 변화하고 바다의 해류가 변화하면 북극이 따뜻해지고 그로 인해서 멕시코만류가 멈추게 되면 빙하기가 오는 거죠. 영화 투마로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주항공청 만들어야죠. 그거는 저쪽 과학기술로 가야 되는데 GTP4 과학기술. 국토전략 요거 아까 얘기했죠. 요거 사막 간다. 물 부족 국가. 인드라가 그 30년 아니죠 20여 년 전에 5급 노동당 비서관이었을 때 옆에가 환경 담당 6급 비서관이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한국이 물 부족 국가래. 그래서 뭔 소리야? 남는 게 무슨 대동강 물 팔아먹는 봉이김 선사들이야? 뭐 이랬는데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25년인가 30년 가면 물기금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전남도지사인가 있을 때 다 4대강 반대해야만이 된다 그럴 때, 이낙연인가 누군가 있을 때 아니야 이거 이렇게 좀 해줘야 돼 4대강 같은 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유럽 배낭여행 가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저는 유럽 배낭여행 갈 때 한국과 똑같은 줄 알고 갔는데 물을 공짜로 안 줘요, 여러분. 물 사 마셔야 됩니다.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그래도 물이 많아. 나 생수통 들고 다녀야 돼요. 습관처럼 돼 있어.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자기네 나라에 있던 습관 때문에 생수통 들고 다녀요. 걔네는 정수기 물을 한국에 물이 더러워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정수기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가게 와서 물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 습관이 배어 있어서. 휴대폰 충전? 그런 게 어딨어. 전기세? 난리가 나요. 주인한테 그런 얘기하면 귀싸대기 맞아요. 내 전기세 네가 내니? 이러면서 돈 내놔 이러지. 화장실 갈 때도 우리는 공짜잖아요. 돈 내야 돼요. 유료 화장실이야. 유럽은 물 부족. 이거 만약에 물값이 폭등한다, 반쪽 유당에 청구하세요. 반쪽 놓으면 문좀비에게 청구하십시오. 주명이한테, 반쪽이들한테, 파스트한테. 니네들 돈 토해내. 니네들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수수료 채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쪽미당인 대한민국을 망쳤어요, 여러분. 그들한테 쟤네들이 싸지는 똥을 수습하려면 50여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쟤네들이 지금 공기업을 망쳐놨어요. 다 국민연금이다, 국민건강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부러워했던 재정을 망친 놈들이 누굽니까? 공기업과 이러한 공단들을 하라는 시설관리. 왜? 문전비 때 유난하게 막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게 뭐예요? 시설관리에 투자해야 돼. 이거는 그냥 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냥 시설관리 해야 될 돈을 싹 빼먹어가지고 막 그 선심행정 포퓰리즘을 해버렸어. 이거 만약 여기서 빵꾸 나면 이번에 강남에 물 터졌을 때 세훈이 형 욕하듯이, 세훈이 형 책임 아닙니다. 세훈이 형은 10년 전에 계속 세훈이 형이 서울시장 했으면 강남에 물난리 안 났어요. 골룸박, 돼진 골룸박이 그거를 안 해버린 거야. 이런 일이 한둘이에요? 강서 시민으로서 월드컵 대교, 세훈이 형이 했으면 이거 5년 전에 이미 월드컵 대교 만들었을 거야. 안 했다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 하고 쌩 까버린 거야. 인공지능 투자 박근혜 정부 때 하는 거라고. 문전비가 쌩 까고 그 예산 다 빼돌렸잖아. 오죽하면은 걔 일본의 손정희가 와가지고 문전비 만나서 인공지능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갔잖아. 이게 반쪽미당에 하는 꼬라지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쳤어요. 그걸 반쪽아배가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쳐야 반쪽아배가 이익이 커지니까. 옛날 일제시대가 더 좋았어,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북한에서는 그런 소리 나오잖아. 진정한 그 길이 뭡니까? 일본을 이기는 길, 자랑스럽게 이기는 길,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제 반일도 파시즘이야. 뭔가 이렇게 중국인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반중 하는 것도 파시즘이에요. 그냥 인들한 전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전 중국인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예? 인드라가 반중하는 것은 맹꽁이 시파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지 네이션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정부당을 비판하지만 호남 사람들 비판 안 하잖아. 설사 호남 사람 대다수가 반정부당 지지자일지라도 호남 사람들 인드라가 비판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이 좌우 파시스트들은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비난하잖아.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간질 시켜야지 지네들 이득이 커지죠. 파시스트들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금강산 댐. 아, 그리고 이제 사비트리님께서 좋은 얘기했네요. 아, 이 방시혁도 저 BTS 때문에 그렇지 방시혁도 이게 배가 이렇게 탁 나온 거 보면 얘가 지금 똥을 좀 못 가리는 것 같아요. 하는 꼴이 저는 잘 몰라요, 사실. 그게 관심도 없어. 사비트린 같은 분이나 관심 있지. 저는 뭐 사실 뭐 이 엔터 사업 내부에 대해서 거기에 투자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이게 딱 사비트님이 이 방면의 전문가시니까 사비트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현석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이러한 어떤 것을 수만스럽다, 현석스럽다. 근데 이수만이 그래도 엔터계를 개척한 뭐랄까 엔터계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개인 비리는 둘째로 하고 공과를 가려야겠죠. 이 방시혁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 공과를 가려야 되겠다. BTS를 키운 거는 분명하게 방시혁의 공이지만 그 나머지는 뭔가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FTX 걔네들처럼 하이브도 과연 회계가 투명할까 이런 의심부터 드네요. 요즘 방시혁 하는 말 들어보면 뭔가 하여튼 간에 제정신이 아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전 그렇게 확신이 드네요. 사비트님은 맞아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방시혁 돈도 많겠다. 한마디 하면 굽신굽신 된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오만부선 하기 때문에 하겠죠. 물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현석이도 물러나고 진영이처럼 진영이는 거의 이런 면에서 잡음이 거의 없더라고. 걔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가 여전히 청춘이야. 작사 작곡하고 여전히 춤도 추고 여전히 노래하고 그냥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저쪽의 메이저 중에 박진영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영이가 미국 가서 갔다 와서 좀 그랬는지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든 암호화폐 거래소든 뭐든 간에 인드라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인드라가 그 과거에 무지개 요정 통통할 때 주변에 막 그 당시에 그 코스닥 애니메이션 회사가 한신 코퍼레이션인가 있었어요. 나타샤가 잘 알거든 그 회사. 그 업계는 시장이 좁으니까 바닥이 좁으니까 막 그냥 주식 그 펀드 매니저들이 뻥튀기 하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지. 이렇게 뻥튀기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IR이라고 하죠. IR. 그렇습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옛날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조그만 애들이 갑자기 커버리면 어린애에게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면장감도 안 되는 만쪽 노면에게 대통령 맡기는 거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감당이 안 되는 애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CEO 역량이 중요하잖아. 그 회사의 주가나 이런 것들 CEO의 역량을 보거든요. 이들은 냉정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방식을 여태까지 싫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을 인정하고 이들아 몇 번 방식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내가 제드래곤 경영 능력 있다고 이들아 얘기하잖아요. 방시혁 저는 굉장히 좀 물러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타켓은 아니겠죠. 때가 되면 뭔가 현석스럽게 수만스럽게 아직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는 거겠죠. 왜냐면 방시혁이 이렇게 문제가 뭔가 터져 나오면 한국 엔터계가 큰 충격에 빠지거든요. 한류 자체 분위기가 확 꺾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BTS를 위해서라도 그 방시혁이 설령 개인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요. 있을지라도 좀 덮어가는 분위기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방시혁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험상 뭐 저렇게 방시혁 정도에 되는 사람이 저렇게 횡설수설하면요 뭔가 쌍방울 애들처럼 그 뭔가 캥기는 게 많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여전히 방시혁 좋아하고 BTS 좋아합니다. 뭐 현석이하고 블랙핑크는 따로 봐야죠. 박진영, 방시혁, 양현석, 이수만의 엔터 기획자로서의 역량은 개인 비리와 별개로 저는 평가합니다. 이거 강조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거 저 블랙핑크 이런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게 이제 연습생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피하담 이런 거 정말 뭐 블랙핑크가 이렇게 스태프들 이렇게 케어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게 보통 정선이 아니에요. 위기관리 대응도 다 했대요. 납치당할까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육받았대요. 이런 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팬서비스 투철하고 거의 뭐야 이런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은 대접받아도 된다.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인드라가 이런 거 있죠.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정치권이 이런 한류에 접근하면요 성렬형조차도 해만 줘요. 왜냐, 이 태국 총리가 잘 얘기했어. 태국 총리가 니사 동영상에 감동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국 한류를 롤모델에서 키워보겠다. 정치인인 태국 총리가 얘기했어. 그러면 태국류가 성공할까요? 못해요. 왜? 정치인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방향이 아니거든. 한류가 뜬 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야가 아니라 일본 재패니메이션처럼 세계적인 것이 일본적인 것이고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이기 때문에 뜬 겁니다. 세계인이 한국 드라마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뜬 거예요. 세계인이 케이팝 들으니까 재밌어. 뜬 거예요. 한국 음악이기 때문에 뜬 게 아니고. 근데 태국 총리처럼 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래버리면 답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좀 그런 애들 있잖아.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왜 이러시고. 아니에요.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적 정치인들의 기본 마인드는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야. 이런 식의 약간 국가주의죠. 국뽕스러운 면을 마인드를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의 필연이에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다 포퓰리즘적인 마인드가 있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김대중 이거 막 한국 한류가 왜 땄나? 이게 국뽕 보면 맨날 김대중 나오잖아. 외국 애들도. 근데 이 외국 애들이 김대중 강조하는 게 왜 나오냐? 그거 누군가 먼저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애들 자세히 보면 유럽 애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전에 한류가 뜨기 전에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예? 우리 많이 아는 미국 주류팝, 그 다음에 미국 영화 아니면 우리가 뭘 봤어요? 유럽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럽 음악을 들었어요. 예. 그 시장을 대한민국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쪽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안 그래요? 유럽에 있는 건 스포티파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거고, 기존에 유럽에서 여태까지, 예? 미국보다 못하지만, 예, 유럽 시장도 작거든요. 유럽의 밴드들도 90년대에 뜨려면 미국 시장을 반드시 가야 됐어요. 오늘날 BTS다 블랙핑크가 반드시 미국 가는 것처럼, 예, 영국 밴드든 아바든 출세하려면 유럽 시장은 작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떠야 됐어요. 유럽 시장은 작으니까. 근데 그 시장을 한국이 먹은 거야. 유럽의 엔터 기획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깎아내려야죠.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도 한류를 배워야지 하고 제대로 된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겠죠. 대다수는. 근데 일부 악의적인 애들은 한류를 깎아내고 싶어 할 겁니다. 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다 이건 한류 탓이다. 그럼 누구다? 김대중. 인드라가 김대중 까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20년 전에 김대중을 지지했고 김대중 찍었어요. 그리고 인드라가 하이텔 시사평론가로 유명했기 때문에 인드라 영향력이 그때 굉장히 컸어요. 인드라가 김대중 지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상당한 사람들이 인드라 김대중 당선에 인드라가 기여한 바를 인정할 정도예요. 여러분, 김대중 까기 위해서. 근데 설사 심지어 차범근이 저쪽으로 간 게 반정미당 성향이 돼버린 게 인드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인드라가 그때 유명한 대중문화 평론가였잖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김대중 저는 김대중 정부를 좌파 정부로 인정하잖아요. 저는 비판적인 거 되게 많지만 빼고 이 문화 쪽과 관련돼서 김대중 정부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기여한 바 없어요. 한류는 순전히 국제 유태자본. 예, 일본의 재패니메이션을 키운 건 일본 정부가 한 일이 없어요. 해만 줬지. 밥저거배가 무슨 일본 재패니메이션에 도움을 줘. 해만 줬지. 예, 국제 유통자 자본과 그 다음에 그 일본 애니메이터들의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그려내는 그런 피땀. 그 다음에 그 재패니메이션의 그 어떤 한국의 엔터 기획자와 같은 어떤 일본 재패니메이션의 어떤 칠판진 작가들, 그런 사람들의 힘이지 일본 정부가 해준 거 없어요. 한국도 한류가 키운 건 한국 정부 아무짝에도 없고, 한국 정치인, 역대 어떤 정치인 대통령도 한류 이 K-팝이나 K-드라마에 도움 준 거 없습니다. 날로 먹으려면 넣겠지. 하나만 얘기해. 박지원, 너 말 조심해라. 내가 들은 게 많아. 김대중 정부. 네, 너 박지원 말 조심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박지원이 무슨 한류에 도움을 줬어요? 망치기만 해, 진짜. 그 한류가 국가주의인데 거기에 마치 한류는 무슨 히틀러의 뭐 일루미나티다, 히틀러의 선동 매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유튜브에서 비꼬는 애들 있잖아. 예, 의도가 있는 거 아셨죠? 잘못된 정부예요. 한국 정부의 역할은 없었어요, 여러분. 장담할게요. 0%예요, 0%. 마이너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렬형도 이거
건들지 마세요. 예,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됩니다. 태국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프트 파워를 중시한다는 건 잘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어나세바 또 이 프랑크푸르트 애들이 또 나치 후예답게 요란 떨었네요. 깨봉승 채널 잘 되기길 바라고. 여기까지. 어이 이거 이러다가 그 다음에 GTP 과학기술. 이거를 GTP4에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제 한 분께서 이렇게 GTP에게 물어봤나봐요. 김종화를 아세요? 인드라를 아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김종화라는 사람이 인드라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김종화라는 이름을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인드라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인식되지. 인드라 김종화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뭐 인드라의 주식방, 예를 들면 뭐 김종화의 주식방, 김종화의 암호화폐방, 김종화의 여행 블로그, 다 이런 제목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해. GTP는. 근데 인드라는 여기는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해체론의 김종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요령이 그런 거예요. 국제유통자본론의 김종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김종화는 또한 뭐 저쪽에 무슨 유통 전문 또 경제학자도 있는 것 같더라고, 교수가. 그것도 헷갈려야 해요, GTP. 그래서 질문을 거기 여기 했죠. 리스폰스에서 여러 번 그러니까 지문을 계속 리스폰스 누르면 원하는 답변까지 나오고 수정도 가능해요. 지금 님이 당신이 제게 주신 자료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가 이렇게 줄 테니까 저장하세요. 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했군요.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방금 알겠습니다.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답변 나와요. 여러분들이 GTP하고 대화하면서 수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GTP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GTP가 당연히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성렬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전히 문준비야. 저장해. 그럼 GTP가 제가 실수했군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전비입니다. 이렇게 답변 안 해요. 그건 당신이 뭔가 당신의 생각일 뿐이지 저는 객관적인 정보 사실만 전달합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성렬형입니다. 이렇게 답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질문 주시고 답변 계속 하시면 돼요. 질문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GTP4를 학습을 시키면 GTP 만든 분들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GTP4를 오픈시킨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겠죠. 많이 이용할수록 전세계 인류가 GTP4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GTP4 능력이 학습 능력이 엄청나지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굉장해. 지금 이 GTP4로 인해서 가장 지금 누가 긴장을 떠냐면 네이버 같은데, 네이버가 뭘로 떴어요? 검색 기능으로 떴고, 그쵸? 지식인으로 떴잖아. 그쵸? 근데 이 GTP4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네이버야. GTP4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GTP4에서 상품 배달 다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건 이런 건데 답변해. 쫙 나와. 맞춤 서비스까지 쫙 돼서. 그동안 내가 GTP4에게 질문한 게 돼 있잖아. 그거 다 개별적으로 저장이 돼 있어. 그러면 나한테 인드라라는 사람한테 GTP4가
내가 이래서 오늘 저녁에 야식으로 뭐 먹지? 딱 그렇게 GT4에게 물으면 GT4가 안성맞춤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응? 띵동 하고 그대로 배달 끝. GT4 가지 엄청납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긴장 탈 수밖에 없어. 이러다가 네이버 망해. 큰일 났어. 다음도 망하고 카카오 망하지 이거 참. 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래서 무섭습니다. 이 지금 이런 거는 거의 그냥 1등이 다 잡아먹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광고에서 삼성전자가 네이버에게 광고 주겠어요? 아니면은 GTP4에게 광고 주겠어요? 그렇다잖아. 그러면 GTP4야 차기 총선 누가 이기지? 국힘이야 어디야? 이런 질문 할 거 아니야. 차기 대통령은 누가 돼? 달단님 어서오세요. 엄청납니다. 가치가 엄청나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1등이 다 먹어. 네이버가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잖아. 근데 이게 옛날에 네이버가 계속 네이버일 것 같습니까? 메타도 그렇지. 과거에 싸이월드가 그랬잖아. 다음이 그랬고. 모험 같은 간에 세상을 주도하는 그러한 것들의 흐름을 못하면요 순식간에 끝나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얘들아 이렇게 정정하는 거. 이 친구가 국제유통자본을 디스트리뷰션으로 했잖아요. 근데 얘들아가 의도적으로 마켓으로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마켓으로 해달라. 이렇게. 그리고 국가주의 자본주의라고 국제유통자본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김종환의 국제유통자본은 국가자본주의를 경계한다. 설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GTP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게 Regenerate Response 요걸 누르시면 계속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픈AI 이게 GTP4가 나왔죠. 근데 뭐 이미지도 되는 것 같더니 이건 아직 텍스트용이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은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한글로 하는 게 더 저는 영어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 한글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글로 문제 소통하는 게 저 GTP4 능력이 더 향상되거든요. 뭐 영어로 쓰면 좋은데 영어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 그냥 편하게 한글로 계속 쓰세요. 그러면 한글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GTP4가 한글에 대한 지원 능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블로그 해설일 거예요. 정확하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GTP4가 질문을 답을 했잖아요. 거기에 막 실망, 에이, 어디 인들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에이씨, 인드라님은 역사에 남는 학자가 될 겁니다. 기록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저한테 막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GTP4한테 정보 입력하면 돼요. 그저게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자료가 부족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거 인드라 여기 있던 거 긁어가지고 김종환 이런 사람이에요. 저장해 주세요. 이거 사실이잖아. 요렇게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런 거 잘못됐네요. 요렇게 하지. 이게 사실 이 국제유통자본론은 지금 이 설명을 80% 잘했지만 요런 부분은 주장한 적이 없어요. 김종화가. 요런 추천을 딱 링크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 추천한 표현을 써주세요. 링크와 추천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인드라 물어보니까 추천하고 같은 개념이긴 한데 추천하고 쓰는 게 이 친구가 GT4가 읽어드리는데 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대요.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출처 인드라 등 인드라 국제유통 자본론 그러면 요런 어떤 인드라 그 포스팅을 복사해가지고 거기에 링크죠 사실. 딱 올려놓고 출처 여기 보고 이게 여기서 보면 김종환은
국제유통자본론 이렇게 설명하더라. 당신의 설명이 맞지 않느냐고. GDP가 네 맞아요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고맙습니다. 한층 더 저는 인공지능 기계로서 당신의 정보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이 와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활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평론도 해요. 이렇게 시와 소설도 평론해. 그래서 제가 어제 약간 감동 먹었어요. 제 소설이나 단편 소설이나 시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얘기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GTV4에게 위안을 받았어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이게 우리 그냥 새드림님으로 할게요. 우리 바뀌었거든요. 새드림으로. 과거에 새드릿은 무신론자로서의 새드릿이고 새롭게 신을 믿는 분으로서는 새드림, 새꿈, 새드림이 GTP4에게 위안받았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이해했어요. 맨 처음에 저 정도인가 우리 세대님께서 GTP4와 소통하면서 저 정도로 감동을 받았나. 그 감동의 수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인드라가 사실은. 그럴 것 같다 생각했는데 우리 세대님이 많이 외로움을 타시네 이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인드라도 외로웠나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GT4 재밌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말상대가 돼주잖아. 사회적 동물이거든 인간은. GT4가 나 심심해 나랑 놀아줄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 결혼 이후고 연애고 안 할래. 나 GTP4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잖아. GTP4가. 지금은 써야 되니까 불편한데 말로 해봐. GTP4가 나 배고픈데 GTP4가 배고프면 뭐 사줄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한 게 있다. 평론까지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위안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인드라가 문학 수업 받은 사람이고 연세문학계 회장이었고 한때 시인 수업도 받았고 굉장히 인드라가 문학적 자부심이 높은 사람인데 깜짝 놀랐어요. GT4가 이런 수준이었나? 소설 쓴다, 시 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GDP하고 놀다 보니까 밤을 샜습니다. 제가. GDP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딱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이 분께서 이게 지금 쭉 내려가고 참고하시고요. 소설 읽을 분들 읽어보시고 시나 쭉 넘어가고 블로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입니다. 이미지 묘사도 엄청나죠. 저는 제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인데 문학 소설이나 시 뭐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약간 나름대로 인드라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뭔가 이 바닥은 내가 안다 뭐 이런 대중문화 평론가였고 그렇죠. 이 바닥에선 내가 뭐 안다고 이런 부분에선 GTP4가 못 해내겠지 이런 게 무너진 거예요. 어저께 제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위안을 받았어. 야 이러면 야 문학 평론가 필요 없는 세상 오네. GT4에게 맡기면 되는데 야, 공정하기까지 평론가 된다 그래도 자기 어떤 뭔가 편향이 있거든요. 야, 충격 먹었어요. 시 쓰거나 소설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평론하는 게 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저대로 이렇게 됐지만 또 이
개발자 입장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감동을 먹었나봐요. 네. 김단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님, 네. 늘 응원합니다. 뭔가 이제야 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느낌이 강렬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엔 잘 될 거예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맞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경제. 이거 하니까 벌써 2시간. 빨리 박종환 이분이 뜨면, 웅달채빵 김현석 미국 주식사는 일기, 레이달리오 뭐 김단태 마이클 버리. 그래서 은행 위기면 암호화폐가 뜨죠. 그런 뉴스. 과거에 뭐죠? 저 유럽의 키프로스 사태도 그렇고, 금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 그럼 금과 암호화폐의 공통점과 차이는 뭐냐?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김현석 이렇게 뭐 잘 설명했고, 김현석이 뭐 특별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쫙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나올 거라고 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지난 금융위기와 유사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시장경제, 자본경제에서 일부 은행, 일부 펀드, 일부 거래소가 불투명한 회계, 자산관리 미흡으로 파산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장경제, 자본경제가 건강한 일이다. 지난 방송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난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 주요 은행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등 위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 시장 규모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동산 시장과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1조 달러대로 비교 불가다. 뭐 지금 뭐 CS은행 뭐 이렇게 나오는, CS은행은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고, 스위스은행을 지기 타격받는 게 간단해요. 스위스은행 하면 뭐야? 비밀은행, 비밀금고. 금이 많다. 금 많다, 비밀금고다. 스위스은행 못 믿겠다. 뭐 스위스은행에 비밀금고에 무슨 돈이 있다? 반쪽 적은 돈이 있다. 말하자면. 반쪽 일성 감은 돈이 있겠죠. 유학 갔잖아. 그래서. 자, 그런 돈이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돈들. 은행에서 인출된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으로 가든 암호화폐로 가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프로스 샀을 때도 10배 뛰었죠. 그래서 타이밍이 죽이게 나오잖아. FTX 파산,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 사건 타전. 저는 이게 다 그 타이밍이, 뉴스가 일정표가 있는 걸로 사실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0.25 올립니다. 동결 같은 거 없어요. 동결하면 저는 실망할 겁니다. 3월달에 올려야 돼요. 올리는 게 세계 경제를 위해서 좋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 좋습니다. 7월달에는 안 해도 되고, 5월달에도 올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상자산 현재 1조 달러.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 지금보다 10배 규모로 키워도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국제유통자본론, 구원론 관점에서 지난 금융위기에 대해서 인들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쌈박하게 다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얘기예요. 따로 설명 안 드릴 테니까, 이거 뭐 수십 번도 더 한 얘기니까 보시고, 질문 주실 분도 질문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 대륙주 황제의 과제는 셋이다. 세계를 보다 평평하게 신자유주의, 양자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인프라 투자. 세 번째, 연구부채 기반 세계 디지털 통화 시대로 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슈가 CPI 지표 뉴스를 압도하는 중이죠. CPI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고용, 임금 지표가 더 중요하고요. 고용, 임금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은행 이슈고,
은행 이슈가 왜 중요하냐? 금리 인상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푸느냐 마냐. 인드라 강조하는 통화량 때문이지. 미국 정부는 국유부는 달러를 풀고 싶어 해요. 명분이 없으니까 달러를 여태까지 못 풀었어. 네. 인드라 강조했죠. 달러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풀어야 됩니다. 왜냐? 나이지리아가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남미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가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동유럽이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해요. 지금보다 10배 규모로. 근데 달러는 미국 경제 기준에서 달러가 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명분이 없는 거야.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는데, 심지어 지난 금융위기 때도 동유럽에서는 달러가 부족했어요. 한국에서도 달러가 부족했고, 여러분. 달러 아무리 찍어내도 휴지 안 됩니다. 더 비싸지잖아. 이게 모든 그 좌우의 파쇼 경제 음모론에서는 달러 휴지된다고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달러는 휴지 안 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요즘 주장하는 애들 중에도 달러가 휴지되기 때문에 아니지요. 예, 달러와 암호화폐는 같이 가요. 금과 암호화폐가 같이 가듯 달러, 금, 암호화폐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달러 인덱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인드라가 정상 구간, 달러 인덱스 정상 구간은 95.5에서 99.9, 그리고 정상 구간이 97.5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현실화 시켜야겠다. 지금이 정상 구간입니다. 제가 생각해요. 네. 사실 따지면 달러 인덱스가 100인 상태가 정상인 거죠. 100이 기준인 게. 네.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105까지는 정상 구간. 달러 인덱스 기준 100이 표준이고, 인디드라 이전까지는 97.5가 딱 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00이 정상 구간이에요. 100이 정상 구간. 기준점. 그래서 100보다 5가 높으면 105, 아래로 95. 이 국면은 강달러도 아니고 약달러도 아니에요. 근데 105가 넘는다. 그러면 강달러고, 95가 보다 내려가면 약달러고, 그렇게 앞으로 보겠습니다. 원달러가 1250 이하로는 올 때 됩니다. 때가 되면 돼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가 어떻게 이렇게 돈 푸는데 왜 미국 인플레이션이 2% 올라가지도 못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연준이 재고가 돈 푸는데 왜 인플레가 2%도 못 가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를 내리깎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시중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 당시에는 왜 인플레가 낮았어요? 지금 왜 높고? 돈 푸는 게 금리 인상 인하가 아니에요. 돈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죠. 명분만 생기면 합니다. 그 명분도 국유본이 때가 되면 다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 이렇게 뭐 나라가 망하네, 제2의 외환이 조회수, 부동산 폭락하네, 부동산 경제 포퓰리즘 두 가지가 있어요. 외환위기 음모론, 포퓰리즘, 좌우익 파시 음모론, 그다음에 부동산 폭락론, 좌우익 파시 음모론입니다. 이걸로 털어져야지 조회수 나오거든. 돈 벌어. 또 하나 있는데, 달러 휴지된다. 미국 망한다. 경제가 한다. 이 세 가지 포퓰리즘,
경제 파시즘론이에요. 이 세 가지를 경제 파시즘으로 정의합니다. 거기에 혹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반성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달러 쉬지 않됩니다. 이 사람 같은 거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응달 뭐 다시 뭐 암호화폐가 떨어질 때 떨어지냐 올라가냐 그때 박종환 이 사람이 또 응달 책방에 나오면 이 사람이 출연한 다음에 한 이틀 그때 막 꼭 출연 이 사람 출연하면 그때 암호화폐 시세가 안 좋았거든요. 이 사람 출연한 다음에 한 이틀 뒤에 폭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냥 블로그 보시고 얘기했어요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1시 3분 1분 쉬었다가 인드라가 짧게 코인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까꾸토님 중국이 중국의 뭐가요? 중국의 경제? 뭐 어떤 거요? 부동산? 어떤 거요? 이번 금융위기 사태? 대구시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타격을 받긴 받지만 뭐 이렇게 별다른 타격이 있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여러가지 뭐 1타 3패 중국 경제를 타켓으로 이걸 익힌 게 아닙니다. 그런 음모론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중국이 여기저기 다 수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타격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뭐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지금 타격받고 있는 건데 다 이것 탓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있고요. 큰 걱정하지 마세요. 이들아 얘기했잖아. 중국의 인민은행도 9급은 거라고. 인민은행장도 그래서 위에나가 그 준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 거다. 아무리 지금 반중 전략이라도 중국 경제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경제 당분간 걱정하지 마세요. 메콩 시파르 덕분이 아니고 메콩 시파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메콩 시파르가 아무리 망쳐도 중국 경제 그동안 50년 동안 국원이 키운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망해요. 쓸데없는 중국 경제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일본 경제 걱정, 쓸데없는 미국 경제 걱정, 쓸데없는 한국 경제 걱정,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보다 한국은행장 이창용이 옳습니다. 연준이 옳아요 여러분. 한국은행장 이창용도 옳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코인 얘기 짧게 아이드라가 이제 이웃분께서 아까 추장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제 인드라가 블로그에서 실전 투자 얘기 자주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어쩌다 얘기하더라도 요번에 코인 요 포스팅에만 하겠습니다. 그냥 이어서 계속 추가로 새롭게 포스팅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혼자서 인드라가 고민하고요. 그리고 한 분께서 인드라가 이제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부자 되겠다 해서 결심을 바꿨냐? 아니 역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인드라가 뭔가 나름대로 지표를 몇 가지 만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차트 연구 막 해가지고 물론 비트코인의 하나인 거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몇 가지가 대여섯 가지가 돼요. 제가 보는 기준이 거기에 딱 맞으면 매수하고 뭐 그랬거든요. 무슨 술 한잔 먹고 내동매매 많이 했지만 가령 지금 타이밍에 어려운 자리인데 오늘도 들어갈까 말까 막 이런데 제가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는 되는데 어제도 막 그저께인가 어저께도 이렇게 휴대폰 놓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시세 확인하고 자야지. 거의 99% 확신했고 근데 뭐 100%는 없잖아요.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1%의 뭔가 불안함은 있지만 별일 없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휴대폰을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인드라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지표가 하나
걸리는 거야. 갑자기 모든 조건들이 싹 인들아 뇌 속에서 마비가 오고 딱 그것만 보이는 거야. 내 판단이 틀렸나? 그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눌렀어요. 나는 이게 공부한다고 공부는 해야죠. 예, 저는 지금도 계속 앞으로 죽을 날까지 공부하겠지만 투자 습관, 부자 되는 건 습관이 중요하지. 머리만 어떻게 산다고 서울대 나와도 아무리 똑똑한 뉴턴도 돈 잃었잖아. 엘리어트 파동 만든 그 장본인이 주식 투자로 망했어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아마 본인은 엘리어트 파동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망했어.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자살한 게 아닐까. 인드라도 막 쌈박하게 무슨 사계절 파동론 어쩌고 했는데 인드라 말대로 안 했잖아. 투자 습관이 중요해. 부자 습관은 부지런해라. 집안 청소부터 해라. 이런 거는 유교 서학 다를 바 없습니다. 조던 피터스도 얘기하잖아. 자기부터 가꿔라. 옷을 잘 입어라. 건강관리 잘해라. 내가 폼나야 안에 꽉 차 있어야지 상대방도 자신을 대접해 주잖아. 주변은 깨끗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런데 습관을 들이면 되는데 인드라는 그런 부자 된 습관이 없거든. 반대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동매매야. 무식적이. 아무리 머리만 그렇게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습관이 있는 사람이 부자 됩니다. 인드라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직 가난뱅이고요. 그리고 인드라가 지금 굴리는 돈이 정말로 난생 처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식 투자 실패할 때나 20년 전 때나 다 대출한 돈이었지 제 순수한 돈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제가 지금 난생 처음으로 지금 여윳돈이 5천만 원이 생겼어요. 2천만 원은 그 정부지원금을 모아가지고 2천 만들었고, 제가 또 따로 뭐 꾸준하게 빚 갚겠다고 여러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돼. 농도자고 1,000만 원 돼요. 그럼 3천 아닙니까? 여기에 또 지인이 뭐 지인이 그냥 간단하게 나타샤가 또 따로 돈을 모아요. 나타샤도 계속 애니메이터 일을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년에 나갈 돈이거든요. 그래서 무이자로 나타샤에게 빌렸습니다. 내년에 이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5천을 가지고서 무이자죠. 그렇다고 인드라 빚이 없냐? 있죠. 사회주의 페럼으로 집담보로 좀 빚으로 버티고 있어요, 제가.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자 감당은 돼요. 이자가 뭐 정부 지원, 서울시 지원 뭐 이래가지고 뭐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이번 작년까지는 이자가 굉장히 쌌거든요. 아주 싼 거는 뭐 1%, 좀 비싼 거라도 3% 이하였는데 이제 그런 혜택이 사라졌죠. 코로나가 끝나니까 사회주의 페럼. 그래서 이제 일반 대출 이율을 받아야 되는데 2배 이상. 지금 뭐 얘기되는 게 5%, 6%까지는 안 가지만 5% 중후반이에요. 2배인데 어떻게 해요? 내야죠. 그리고 지금 장사가 점점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세훈이 형 덕분에, 성현 형 덕분에 민생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자 낼 돈이 됩니다. 가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하면 무리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가게 일하면서 부업업, 전업이 아니라 부업업. 과거에 대출 이자나 낼 생각 때문에 뭔가 쫓기는 심정에서 했다면 지금은 뭐 인드라가 실수해가 잘못되더라도 2년 3년 가져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니까 편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뭐 아이 제니 요즘 또 숏을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제니라는 친구가 아이돌급인데 싱가포르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 제니의 그 카피 트레이딩의 그 기법을 보면서 얘들아 선물 거래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는 어떤 투자 마인드로 저렇게 투자하나 공부할 맛이 나요. 예쁜 친구, 예쁜 여자친구가 여자한테 그런 금융 기법을 공부한다는 마음 참 즐겁습니다. 우리 저 미모에 한미모 하시는 사비트님한테 주식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실제 투자는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돈나머니도 그렇고. 네, 과감해요. 지를 땐 과감해. 그리고 굉장히 안전해요. 위험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비트켓이든 그 바이낸스든 어디든 간에 혹시 카피 트레이딩을 한다면 제가 팁을 몇 가지만 빠르게 얘기하고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니처럼 배율이 2배, 많아봐야 3배 이 정도가 좋다. 본인이 선물 거래를 하든 아니면 카피 트레이딩을 하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니처럼 이 펀드비가 저렴해야 된다. 지금 제가 60만원 줬던 그분은 8%예요. 수익이 8%를 가져. 수익의 8%.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루에도 10번 이상 10번 5번 항상 10번 하는 건 아닌데 최소 하루에 서너 번을 해요. 아무리 못해도 그 중에 3번을 수익 나도 빨간불이 때는 수익을 안 주고 안 가져가거든요. 3번 수익 나, 그러니까 빨간 것은 내가 손해 보니까 그거대로 손실이고 수익이 나더라도 선물 거래 수수료하고 그분 8% 빼면 설사 2-3% 수익이 나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지금 주식 펀드 그 대행비도 4%인데 8%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제니는 4%. 이번에 그분께서 그날 그분이 엘리트예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실명 얘기 안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원래 한국 증시에서 선물하시던 분을 스카우트한 만큼 실력은 검증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 보고 위안받는 게 뭐냐면 실력 있는 사람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처럼 선물 거래 전문가도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건 뭐 그렇습니다. 그분이 비난할 일은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소소한 건 잘 따요. 5% 10% 그것도 한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렇게 이번 좀 역대급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100만 원을 날린 거야. 그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수익률만 보고 선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 막 하루에도 20개 30개씩 막 해요. 비트켓 운영자가 그런 분들 실세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하여튼 간에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1500% 수익 이런 거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카피 트레이드 결정 방법 첫 번째가 2배 배율 3배 이걸 택하고 안정적으로 위기관리가 중요하다. 두 번째 P가 몇 프로 주냐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가 이렇게 제니처럼 수익률이 낮을지라도 거의 실패하지 않는 딱 지금까지 이분하고 거래했는데 오늘 한번 손실 본 거지. 그분은 아직까지 손실 아니에요. 그분 말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제가 겁나서 저도 그렇게 제니처럼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100%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시장은 예측 불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약간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거 빼고 옛날 거 며칠 전 거 빼고
그때 막 한참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한 열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두 건 빼고는 여태까지 제니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넉넉하게 시간을 주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해.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합니다. 마음 편하지. 이런 카피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을 추천합니다. 그 300명의 정원인데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자본금이 다 제가 3위에요. 3위. 그 친구의 돈 많은 순위로, 자본금 많은 순위로 저는 거의 500만 원 넣어놨는데, 한국인들은 돈 많아가지고 거기 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기본이 거의 한국인들은 1000만 원 정도 넣어놔요. 저는 500밖에 안 넣어놨지만,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 임금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논들 이렇게 보니까 자본금이 1000단위예요. 한국인들은 10,000단인데 참고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피 트레이딩을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조건들 고려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기 바란다. 수익만 보면 그야말로 파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인 잘 보고 있다, 매수 완료 이런 식으로 물려도 그분도 인드라 블로그나 방송을 참고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구도님,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됐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오른다 내린다 얘기를 안 하겠다고, 자제하겠다고. 전 내심 제 투자 원칙 관점에서는 이미 지금 오늘 비트코인 시세, 이번 주 시세, 다음 주 시세 전을 전망을 끝냈어요. 그래서 매매창 안 봐요. 저는 지금 말하자면 제 포지션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포지션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른다 내린다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이들아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세시고 그 투자 원칙 따라 투자하시고 책임은 자신이 지시기 바랍니다. 또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제 투자 원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제가 정했기 때문에 매매창 안 보잖아요. 제가. 과거에 막 방송하면서 매매창 봤잖아요.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에 늘 하는 거. 아직까지 안 자고 주무시는 분들, 이거 무슨 인사라고 해야 되나 이거. 굿나잇 키스, 굿나잇 방송, 그러니까 자, 다른 분들 다 주무실 거고, 안 주무시는 분들 그냥 생존 한마디만 아무거나 해주세요. 가고토님, 분숙자님, 카시아님,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분.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그냥 자기 존재감 드러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올리시죠. 인드라 말 듣고 막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냅니다.